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개인 택시 하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 대리, 배달, 화물 기사님들이 요즘 자기들의 일도 제발 택시, 특히 개인 택시처럼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하소연하고 민원을 넣고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카페나 카톡방이나 보면 그분들이 제발 우리도 택시나 개인 택시처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택시에 대한 인식이 낮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택시, 특히 개인 택시라는 직업이 굉장히 장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번호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번호판 가격 얘기는 아니고 왜 그런지 얘기 드리죠. 대리나 배달, 화물, 택시 같은 것들이 모두 운수업이죠. 그 외에도 지하철이나 철도나 이런 것들, 버스도 있고 그렇지만 자영업의 형태에서 내 개인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대리, 배달, 화물, 택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 배달, 화물과 택시는 매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그게 뭘까요? 바로 택시는 총량이 묶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금도 강제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강제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강제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모두가 강제인 형태가 운수업 중에서는 거의 개인 택시 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리 기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대리 기사님들이 내가 내일 하고 싶어서 일을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대리 기사님들이 얼마의 요금을 받고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자유롭죠. 마찬가지예요. 배달도 지역 상관없고 요금 상관없고 화물도 저기 지방 번호판이지만 서울에서 일해도 되고 지방 가서 일해도 되고 그다음 내가 운임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를 받아도 되고. 네. 자, 이게 왜 무섭냐? 요즘에 택시는 가격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시를 보시면 차량이 제한되어 있죠. 그 다음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기사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금, 가격도 제한되어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사님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택시는 요금을 더 받는 것만 불법이 아닙니다. 택시는 요금을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모르셨죠? 네. 제가 손님을 위해서 적게 받아도 택시는 부당요금으로 불법입니다. 요금 경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제한, 경쟁에서는 묶여 있어요.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사람들을 잘 이동시켜줘라 라는 공공의 성격이 사실 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손님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줄면 전체 손님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사님 전체의 매출이 평평하게 고르게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반대로 손님이 증가하고 그럴 때는 기사님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증가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 기사님들끼리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는 다 동지고 그냥 같이 택시를 하시는 동료로서 서로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한다고 저 사람이 더 많이 벌고 저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고 나는 거지가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택시는. 네. 내 앞에 어떻게든 빨리 가서 내 앞에 보이는 저 손님을 다른 택시가 가로챘다라고 해서 그 택시 기사님이 그러면 떼돈을 버시냐? 아니죠.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고 한번 나면 벌었던 거 싹 까먹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순리대로 우리 기사님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서로 잘 배려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자영업 중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거 어떻습니까? 편의점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 전직으로 보면 정말 많이 하셨죠. 근데 회사에서만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영업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죠. 자영업 시장은 진짜 지옥이죠. 지옥.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고 언제 손님이 떨어질지 모르고 편의점 같은 거 그래 내가 차리고 잘 되는데 잘 되면 어떡합니까? 경쟁 편의점 업체에서 죽이려고 거기다가 직영점 열거나 어떻게든 사람 구해서 거기 차립니다. 가까운데 무조건 어떻게든 매출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영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배달 시장 같은 거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이 어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사가 대거 늘죠. 우리 개인 택시는 기사가 늘 수가 없어요. 다 묶여 있어요. 근데 대리나 배달 시장은 기사가 무한대로 늘어나죠. 특히 지금 50대 분들 은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그나마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일도 계속 뛰어들 거예요. 당연히 대리나 배달 같은 시장은 계속 사람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사님이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유로운 단가에서 단가가 하락해버리겠죠. 우리가 불과 2년, 1년 전만 하더라도 배달 요금이 6,000원, 8,000원, 팬데믹 때는 10,000원도 넘고 그랬죠. 그러던 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지금 그 배달 기사님들이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건당 2,000원이에요. 심지어 지방은 1,00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불과 우리가 한 1, 2년 전에 하나 배달하면 7, 8,000원씩 받았는데 그걸 지금 2,000원 받고 있어요. 아니면 1,000몇백 원. 그러면 거의 매출이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 6분의 1.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2, 3년 전에 하루 바짝 열심히 하면 오토바이 타고 좀 위험하지만 배달하면 25만 원, 30만 원 벌었어요. 그때 팬데믹 때 개인 택시 팔고 배달 시장으로 넘어가신 분들 많습니다. 네. 배달이 택시보다 사람 태우는 것보다 더 버니까 아니 이거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하는 게 사람보다 더 버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때 팔고 넘어가신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그분들 지금 다 곡소리 나는 거죠. 왜? 기사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1,000원, 2,000원이에요. 그때 똑같이 했을 때 25만 원, 30만 원씩 벌던 그 배달 기사님이 그때와 똑같이 노동을 하면 똑같이 타면 지금 뭐 7만 원, 10만 원도 못 벌어요. 그 정도까지 꼬라박은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냥 뛰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존 같으면 뭐 5,000원, 4,000원 하던 것도 이제 뭐 3,000원, 2,000원, 1,900원 해도 빼거든요. 빼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은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뺀다는 게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요. 투잡이면 다행인데 전업은 날아가는 거죠. 똑같은 게 화물 시장에서 있었죠. 화물은 오히려 전기차, 어떻게든 기업 전기차 팔아주려고 노란 번호판을 줘버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죠. 총량을 풀어버린 거예요. 노란 번호판으로. 그러니까 1톤 트럭 노란 번호판 공짜로 받는 기사님들이 엄청 늘어났죠. 물론 지금은 이제 묶였고 했지만 그 늘어난 기사님들은 뭐 비용, 연료비가 싸니까 당연히 낮은 운임도 잡겠죠. 자, 그런 기사님이 증가해버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운임이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화물 운임이 말도 안 되게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공장이 침체죠. 그러니까 지방에 어차피 있어봤자 일감도 줄어든 상태에서 그 기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도권으로 올라오죠. 근데 화물은 지역 제한이 없거든요. 배달도 똑같아요. 배달도 지방에 하던 애들이 이제 돈 더 벌려고 서울로, 강남으로, 수도권으로 오고 그러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물도 차 한 대만 있으면 뭐 저기 부산, 울산 있던 기사님도 내일 서울에서 일할 수 있어요. 지역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공장 계속 감소하고 침체되고 그러니까 뭐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떻게든 수도권으로 오면 그나마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화물 기사님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이건 더 안 잡아야지. 이렇게 자율적인 운임은 결국은 안 잡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르신 기사님들 그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많이 안 들고 서울거리로 노년에 하시는 거니까 마침 전기 트럭만 싸게 하나 뽑으니까 노란 번호판까지 달아줘. 그럼 꽁이죠. 유지비도 별로 안 드는데 하루 몇 건만 하고 그냥 쉬엄쉬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님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운임을 다 잡아버리죠. 그분들이야 그거 하고 집에서 쉴 겸 등산 가고 어디 탑골공원 원래는 가셨을 텐데 그분들이 다 일을 하면서 서울거리로 그걸 다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임이 완전 박살 나버린 거예요. 지방 기사님도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는 또 전기 트럭 기사님들이 운임 다 잡아버리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개인 택시가 특이한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자영업 중에서 이만큼 권리가 지켜지는 게 없어요. 자, 지역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딱 그 지역에서 총량이 존재하고 그 다음 요금도 강제,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고 무조건 강제되어 있어서 요금 경쟁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기사님도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기사들이 화물 트럭 1개, 2개 더 사서 새끼 기사 태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를테면 개인 택시야. 근데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 개인 택시 한 대 더 사서 기사 태우는 거예요. 마치 1인 회사 택시처럼. 화물은 그게 가능해요. 배달도 그런 게 가능하겠죠. 네. 근데 개인 택시는 그게 불법입니다. 그게 미국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택시를 여러 개 사는 이들이 있죠. 그 가격이 미국에서 많이 폭등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뉴욕에서. 이게 사업의 성격에서 면허를 여러 개 사서 저기 중동이나 인도계 사람들, 이민자들 오면 그 사람들은 영어가 되니까 뉴욕에서 택시 운전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그냥 기사로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 면허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투자 성격으로 돈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개인 택시가 그게 다 불법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명 기사님 앞으로 한 대의 면허 차량만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건 오직 한 명 자기만 운전 가능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소수 있어요. 질환, 일정 시간 이상 질환으로 이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그다음 개인 택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 대리로 운전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택시는 다른 기사를 태우거나 굴릴 수가 없습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시장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지켜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네. 그러니까 번호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죠. 자, 이게 심지어 뭐 우리가 가장 전문직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가 지금 4만 명을 넘었습니다. 4만 명이라고 하면 서울의 개인 택시 기사가 4만 9천 명이에요. 근데 서울의 개인 택시기는 4만 9천 대에서 몇 대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2009년, 8년 그쯤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면허 쫙 뿌리고 나서 이제 완전 봉쇄됐죠. 닫았죠. 오히려 그때 왜 그렇게 늘렸나라고 욕먹을 정도로 과잉이다라고 할 정도로 면허를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본다면 개인 택시 면허가 신규 발급이 되는 지역이 굉장히 소수, 아파트 대단지로 많이 늘어나는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없어요. 여기 인천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많이 늘어나고 검단이나 이런 데 막 늘어나는데 이미 발급된 면허가 너무 총량이 많아서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하죠. 그래서 소수 지역 제외하면 면허 자체가 안 늘어납니다. 근데 변호사는 어떨까요? 변호사가 전국에 4만 명인데 서울 개인 택시보다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년에 1,700명씩 늘어나요. 1,700명씩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올해 그 변호사 단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이제 로스쿨 좀 줄여야 된다. 1년에 변호사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소연했을 정도예요. 이제 기존의 변호사라고 하면 기대하는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1년에 1,700명씩 변호사가 아무리 돈 많이 버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있잖아요. 그 수요를 넘어서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제발 변호사 로스쿨에서 이제 좀 배출을 좀 절반 이하로 좀 줄여야 된다. 이거 지금 정도면 진짜 난리 난다. 몇 년 뒤면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택시는 어때요? 꽁꽁 묶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면허가 안 나와요. 결국 사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만큼 완벽하게 시장이 보호받는 게 저도 이제 자영업을 참 많이 해요. 하고도 있고 지금도 다른 자영업을 하고 있고 많이 과거에도 해봤고 아마 우리 기사님들도 예전에 자영업 다양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처럼 경쟁을 제한해서 업권을 보호해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노년의 개인 택시가 참 좋은 게 그거예요. 경쟁을 안 해요. 우리 기사님들 만나면 서로 경쟁합니까? 신경 씁니까? 일할 때 신경 씁니까? 아니 물론 저기 내가 분명히 내 손님이야. 근데 거기 앞에 가로질러서 가서 이제 특히 전기 택시들 잘 나간다고 빼들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얼마 못 벌어. 그 기사님도 얼마 못 벌어. 내가 그 손님 뺏겼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밥 굶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런 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알죠.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냥 긴 시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요금 나오는 수입도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택시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업권이 보호되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낮은 물론 손님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편의점이 하고 식당하고 이런 건 어때요? 돈을 최소 몇 억 이상 부었어. 근데 여기 장사 잘 돼서 이제 돈 좀 뽑으려고 하면 옆에 프랜차이즈 다른 고깃집 똑같은 거 생기죠. 편의점 맞은편에 똑같은 거 생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눠 먹게 해버리면 결국 내 매출은 뚝 떨어지죠.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은 진짜 항상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긴장하고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영업하면 폐업할 때가 사실은 제일 마음이 편하죠.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손 있을까 없을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비 오면 또 손님이 어떻고 어떻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서 폐업하면 기사님들이 시원섭섭하다라고 하죠. 그 사장님들이. 근데 우리 개인 택시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가 차 가지고 그냥 오늘도 별일 없이 나가면 내 손님은 적당하게 있어요. 어떤 날은 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걸 한 달, 6개월, 1년 해보면 통계를 내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 해보면 이게 내가 영을 쓰고 똥줄 빠지게 달려봤자 의미가 없구나.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무난하게 사고 안 내고 하는 게 제일 정답이다. 그러면 그냥 내 수입은 일정 이상 다 지켜진다. 평균으로 맞춰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적어도 내가 망한다. 돈 못 번다. 라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기사 있네. 요 기사 있네. 앞에 빈택시가 먼저 가서 한다라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내 손님은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한국의 자영업 중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경쟁이 없는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되고 미래조차 기사들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업권이 보호되는 게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자영업은 지금 정말 무섭습니다. 들어가면 진짜 지옥이에요. 안 그래도 내수 침체인데 자영업 창업한다? 퇴직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가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는 다른 창업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대신 돈 욕심 너무 많이 내면 안 되죠. 너무 그러면 오히려 또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늘고 길게 이제 인생 한 80, 90, 100세까지 나는 그 마지막까지 그래도 내가 언제든지 나가면 돈 벌 수 있다 라는 곳에서 이만한 거 없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진짜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리 배달 화물 하시는 기사님들이 난립니다. 힘드셔서.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혹시 뭐 여유 되시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 택시로 넘어오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뭐 서로 만나면 다들 웃고 서로 다 동료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경쟁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고 특히 이제 우리 김포 택시들 제발 좀 헛짓하지 말고 타 지역 택시한테 그렇게 배척당할 헛짓하지 마시고 저기 경북의 경산 택시들도 제발 좀 대구 택시한테 헛짓하지 마시고 다 동료예요.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다니까. 같이 잘 살아봅시다.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감사합니다.